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비문학 세 번째 시즌 3 비원실 OT입니다. 요게 비문학의 원리와 실전의 줄임말이고요. 요게 그 책 표지인데 실제로 보시면 이뻐요. 되게 예쁘던데. 일단 요 책이 제 커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시즌 1에 비도건 베이스를 했습니다. 이게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초점이 있던 교재예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기출, 여기서는 철저히 수능 기출과 평가원만 가지고 이렇게 읽어야 출제된 저 문제들이 풀리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던 책이라면, 시즌2에 했던 비도건 어드밴스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이거는 선지 해석에 초점을 많이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읽는가를 기본으로 해서 선지에서 이 지문의 정보가 어떻게 변형되어서 출제되고 있느냐. 수험생은 지문의 정보 파악과 같은 분량으로 선지에서 어떻게 지문의 정보가 변형돼서 오답이나 맞는 답을 만들어내는지를 분명히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 두 번째 책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즌3의 비원실은 어떤 책이냐? 종합합니다. 어떻게 읽고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는 이제 연습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지금까지 분석했던 것을 바탕으로 글을 그 방식대로 읽는 것을 연습하면서 동시에 확인도 합니다. 기출지문과 문제들을 통해서. 그리고 더불어서 문제 유형들을, 빈출 문제 유형들을 유형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유형, 독서 유형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책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읽고 어떻게 풀 것인가가 이 비원실의 모토고요. 두 번째, 최신 기출과 고난도 낯선 지문.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이제 너무 수업이 고난도다, 어렵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려운 지문으로 해야 연습이 됩니다. 그냥 지금 수준에서도 봐도 그냥 읽히고 풀리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연습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에서 보지 못한 낯선 하지만 엄청 좋은 지문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읽고 풀어가면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당연히 낯설고 고난도 지문들을 다뤄봐야 됩니다. 늘 하던 거 말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빈출, 유형별 정리되어 있고, 언제나 그렇듯이 상대한 피드백 교재가 부교재로 있습니다. 본교재에 비해서 두세 배 이상 두꺼운 책입니다. 그러면 좀 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총 3강으로 구성된 본교재인데, 1강이 지문의 분석, 동일 의미의 포석과 의미의 관계성 파악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비도건 베이스랑 어드밴스에서 했던 얘기를 종합하는 겁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설명 대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글의 초반에 제시된 설명 대상의 관계가 뒤에 어떤 문장들의 의미를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출에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읽는 방식에 대해서 정립해보는 파트가 1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많이 나오는 독서의 문제 유형인 거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지문에서 정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되어 있는 형태의 지문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거를 이게 분류 형태야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분류 형태의 지문들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한 단계씩 스텝업을 해 나갑니다. 보시면 분류된 정보가 보기에 적용되는 문제 유형, 그리고 요게 분류 형태 지문에선 제일 어려운 건데, 지문의 분류 자체가 애매한 지문들이 있습니다. 수능 기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상강은 역시 문제 유형인데 첫 번째 이제 문제의 조건이 대단히 중요하게 기능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적절하지 않은 이것도 문제 조건이에요. 근데 그런 거 잘못 봐서 틀릴 때 있잖아요.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고난도로 기출된 문제 중에 문제의 조건 자체가 정답을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제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잘 나오는 유형이죠. A 입장에서 B를 평가해봐라. 특히 철학제재에서 많이 나오는데 꼭 철학제재뿐만이 아니라 과학적 견해도 대립돼 있을 때 이런 문제 유형이 많이 나옵니다. 이 문제들의 특징과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 파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심화학습. 심화학습은 이 지문을 읽고 독자가 제기하는 의문, 이걸 읽고 말 그대로 심화학습을 할 때 주제로 적당하지 않은 거, 이런 문제 유형들이 나옵니다. 자, 본교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잠깐 보시면 이제 요게 시작인데 이걸 좀 확대해 봤어요. 요게 이제 작년 수능에 나왔던 노이즈 지문입니다. 이게 제 교재를 보면 옆에 Q&A가 달려 있어요. 물론 기출문제 밑에 깔려 있죠. 근데 이 Q&A가 진짜 이 글을 읽을 때 왜 저 부분에 신경을 썼어야만 하는지, 저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야만 이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Q&A 진짜 오래 고민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피드백 교재에 분석서가 한 문장 한 문장씩 그 문장을 읽고 벌어지는 사고 과정, 파악되는 정보, 이런 게 상세하게 적혀 있잖아요. 부교재에. 그걸 다 적고 난 다음에 이 글의 핵심은 이거다 하는 걸 Q&A로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본교재에. 그래서 얘를 읽고 생각을 해보시면, 글을 읽을 때, 어떤 의문점, 어떤 태도를 지니는 게 필요하구나 하는 걸 지문뿐만 아니라 문제까지 이어져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Q&A의 해답은 뒤에 해설지에, 요 시즌3에서는 붉은색 계열로 적혀 있습니다. 문제 해설과는 별도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피드백 교재인데, 보시면 이제 일단 질문이 들어가죠. 이 구성 요소는 기술이 어떤 단계에서 사용될 것이냐. 그러니까 글의 어딘가에서 이 의문점을 가져야 되고, 이 의문점이 왜 이 글에선 핵심적이냐. 그 점을 먼저 지적한 다음에 문장 하나하나에 대한 팩트 파악과 그 다음에 사고 과정, 그리고 중요한 태도, 이런 게 정석쌤 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수업이 피드백이에요. 왜냐하면 이 피드백 지문 하나하나를 정말 정성 들여 치거든요. 매년 나올 때마다 보통 짧게는 8시간, 길게는 이틀에 걸쳐서 한 지문에 대한 분석서를 쳐요. 그러니까 제 수업 내용이 피드백과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공부하실 때도 매우 유용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고난도의 낯선 지문인데 주로 리트입니다. 리트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훈련과 연습입니다. 저난도의 그 지문은 안 나와. 솔직히 그것도 확실하진 않은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하고 연습하는 거잖아요. 난이도가 낮은 걸로 무슨 연습을 합니까? 무슨 자신의 사고에 오류를 가다듬고 이럴 수 없어요.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라는 건 읽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의 초반에 나왔던 어떤 선행 정보나 설명 대상 간의 관계가 수능 기출이나 평가원 같은 건 글의 중후반 이후에 그것들이 어떤 문장에서 만나면서 어떤 의미로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나오는 게 평범한 난이도입니다. 근데 여러 번 나오면 대단히 난이도가 올라가죠. 선행 정보를 바탕으로 후행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게, 그게 밀도 있게 여러 번 나오는 게 고난도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 태도 자체를. 그런 관점에서 얘를 봐야 됩니다. 이건 연습을 하기 위한 겁니다. 수능을 좀 더
잘 연습돼서 잘 보기 위해서. 예. 얘도 마찬가지로 피드백 교재에 분석서가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는 매년 이제 새로운 지문들 다 풀어 볼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야, 얘는 진짜 연습하는데 너무 좋다 하면 저는 며칠이 걸려서라도 분석서를 적습니다.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거든요, 이 지문을. 예. 그래서 이 솔로우 성장 모형도 작년에 나왔던 그 리트 지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탄했던 지문입니다. 꼭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면 왜 이런 고난도의 낯선 지문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평가원과 수능시험에서 좀 더 상위에 서서 편안하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시즌3 비원심입니다. 예. 자, 이건 뭐 제 모토인데, 예. 단 한 명의 학생이 아라는 감탄사를 내뱉는 그 한순간을 위해 강의하겠다. 좋아요. 저는 이 모토 항상 마음에 새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수업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